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 것들, 그 다음에 그 경험했던 것들,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좀 길게 설명해야 되는 것도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서 이렇게 함축 요약시켜서 좀 간단화 시켜놓은 것들, 뭐 이런 것들 적어 놓은 것도 있는데, 저도 이 영상을 찍어보고 나서 한 번씩 보고서 올리거든요. 근데 뭐 그렇게 자료를 준비해서 오늘 뭐 해야지 이게 아니라 머릿속에 그냥 하나 생각만 두고서 그걸 오늘은 이런 걸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하는데, 물론 그 명상미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걸 생각하면 아시다시피 뭐 카메라도 좋은 거 쓰고 뭐 그럴 수 있는데, 저 지금 핸드폰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장비 다 있습니다. 저도 유튜브를 좀 재밌게 잘 찍어보고 싶어서 뭐 드론도 사고 카메라도 사고 캠코더도 사고 다 샀는데, 근데 이 사실은 영상이 뭐 화질이나 뭐 이런 것보다도 중요한 거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일단 지난번에 제가 기초적인 거를 계속 올리고 있는데, 하나씩 이렇게 차근차근 이제 범위를 좀 넓혀가고 있는데, 넓혀가는 것도 있지만 사실 조금 더 이제 그 기본적인 거 순서에 따라서 뭐부터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되면 뭘 해야 되고 이렇게 순서를 나름 제가 정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질문을 남겨달라고 그랬더니 질문 남겨주신 분들이 좀 몇 분 계세요. 근데 거기에 이제 뭐 제이황님이라는 분이 아이언이 힐 쪽에 맞고 웨지는 헤드가 열려 맞아서 오른쪽으로 밀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거 하나만 일단 먼저 이 보시는 분들 다 아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린을 중심으로 봤을 때 그 비거리가 좀 컸을 때는 대부분이,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왼쪽으로 넘어가요. 그리고 짧을 때는 대부분이 오른쪽, 그린 앞쪽 오른쪽으로 짧죠. 그럼 뭐냐면은 열려 맞으면 짧은 거고 길게 맞으면 왼쪽 가는 거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안 갈까봐 힘을 콱 줘서 엎어 맞아서 왼쪽으로 넘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너무 멀리 가거나 아니면 딴 생각하다 일어나거나 헤드가 몸이 열리거나 일어나게 되면 헤드는 열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게 오른쪽으로 짧게 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그냥 요걸 알고 있으면 또 도움이 돼요. 뭐 많은 도움이 되진 않다 하더라도, 핀이 왼쪽에 있는데 아니 핀이 오른쪽에 있는데 핀 앞에 벙커가 있다 그러면은, 그 벙커에 넣기 싫으면은 일어나고 약하게 치고 이런 거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뭐 그 다음에 그린 왼쪽 뒤로 오비가 나거나 그럴 경우에는 너무 세게 치지 않기 위해서, 아니면은 또 아이언을 조금 더 짧은 걸 잡아가지고 약간 우측을 보고 치고, 이런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제이왕님께서는 일단 웨지 헤드가 열려 맞아서 오른쪽으로 밀린다는 거는, 맞는 순간에 제가 볼 때는 약간 손이 높아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그 웨지가 또 멀리 갈까봐 그렇게 됐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열려 맞는다는 거는 그만큼 또 머리나 상체가 조금 열리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상체를 좀 잡고 치거나 아니면 열고 친다고 쳤을 때, 잡고 쳤을 경우는 뭐 그렇게 막 앞으로 고꾸라지기 전에는 이렇게 당겨 쳐가지고 깎여 맞아서 열리거나 이런 일이 별로 없고, 약간 우측 스타트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대신에 왼쪽으로 출발하기는 힘들어요. 체중이 앞에 있고 몸이 열리지 않으면. 그런데 그 예를 들어서 상체가 많이 열리거나 그러면은요,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몸이 그렇게 많이 열리는 게 좋지 않다. 적어도 어느 한 타이밍적으로 어느 한 시점에서 몸이 조금 잡고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상체를 잡아두고 팔을 휘둘러가지고 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그 얘기를 제가 강조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어떤 사람들은 오해하는데, 제가 몸을 닫아두고서 얘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친다고 생각하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고, 대다수가 공 맞는 순간에 몸이 열려가지고 팔이랑 이게 붙고 또 오른팔꿈치 뒤쳐져가지고 공이 맞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그걸 많이 늦춰서 싱크를 맞추자라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죠. 어차피 몸 열리죠. 저 치는 거 보세요. 저도 열려요. 너는 열리면서 왜 닫으라고 그러냐? 저는 그렇게 뭐 열려서 문제될 게 없을 정도로 열리지만, 과도하게 열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아이언이 힐 쪽에 맞는다? 글쎄요, 이것도 제가 볼 때 손이 높아지면은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제이황님은 제가 스윙을 본 적은 없지만은 약간 배치기, 일명 얼리 익스텐션,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런 분들은 특히나
약간 엉덩이를 뒤에다 빼놓고 가슴을 좀 낮춰놓은 상태에서 치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예? 그래서 약간 그게 잘 되려면 발뒤꿈치가 살짝 뜰 정도로 체중이 발끝 앞에다가 있으면 아마 효과가 있을 거예요. 요거 효과가 얼마나 있으신지 아니면은 정말 배치기가 있으신지 뭐 너무 많은 예가 있으니까 그건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한규상님이 과거에 제가 엑스트라 스티프에 뭐 트리플 X에 CPM 막 305, 310 이런 샤프트 쓰고 막 그랬었던 적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아시고 아무리 피지컬이 좋아도 그렇게 쓰려면은 그 어떤 노하우가 있는지인데 그걸 여쭤보셨는데 그 무슨 노하우가 있겠습니까? 하도 많이 치니까 그냥 그것도 익숙해졌을 거고 그 다음에 피지컬은 좋았죠. 왜냐면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뭐 손도 크고 뭐 그 뭐 어디 뭐 이렇게 좀 약간 좀 상체는 좀 말랐었어요. 왜냐면은 골프 치는데 상체가 많으면 근육이 있으면 안 좋다는 과거에 저는 약간 조금 피해를 본 거죠. 요즘에는 다 상체가 다 좋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상체 운동을 아예 안 하고 그냥 아무것도 무거운 것도 들지 말라고 그랬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팔뚝도 두껍고 그 다음에 뭐 힘도 세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그렇게 썼는데 다만 이건 있어요. 제가 그런 채를 쓰잖아요. 그럼 채를 갖다 이렇게 놔두면은 옆에 뭐 선배나 뭐 아니면 동료 선수들이나 아니면은 뭐 누가 와서 아니면 어른 뭐 아마추어 분들이 와서 제 채를 한번 이렇게 쥐고 흔들어 보고 어우 이 쇠몽둥이 이런 걸 치냐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되게 우월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진짜 큰 착각이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자기한테 잘 맞는 채와 그 다음에 자기한테 그런 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강한 스펙을 썼기 때문에 오히려 또 힘도 많이 생기긴 했겠지만 자꾸 공이 삐뚤어 조금씩 가기 시작하면 불안해가지고 스탠스도 넓어지고요. 그리고 또 가까이 자꾸 공을 더 들여다보게 되고 그리고 공을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거침없이 치질 못하고 자꾸 맞춰치게 되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꾸 채를 강한 걸로 쓰게 돼요. 강하면 덜 삐뚤어 갈 줄 알고. 그게 그렇지 않아요. 예, 어차피 약한 채 써도 타이밍만 잘 맞추면 얼마든지 똑바로 칠 수 있습니다. 단 약한 채 가지고 이렇게 펀치샷이나 아니면 굉장히 낙다운 뭐 요즘에 얘기하는 무슨 스팅어샷 이런 걸 치다 보면 가끔 잘못되면 오른쪽으로 찍 밀리는 경우가 있고 또 헤드 무게를 이용해서 친다고 그래서 좀 이렇게 둘러칠 경우에 좀 릴리스가 좀 이렇게 채가 많이 이렇게 휘면서 공이 뻥 뜨면서 왼쪽으로 가는 그거는 이제 약한 채를 썼을 때구나. 아무튼 쭉 밀리거나 이런 거는 약한 채를 썼을 때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강한 채를 써가지고는 부상도 올 수 있으니까 저는 그거는 조금 약간 굳이 강한 채를 칠 필요가 있느냐.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되게 무슨 남자채 쓰면서 뭐 난 남자채 써 그러면은 실력도 한 수 위고 몇 수 위고 또 우월하고 그렇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런 분들도 있죠. 여자채 가지고는 성이 안 찰 정도로 피지컬도 좋고 기운이 세신 분들도 있지만 근데 저는 여자채 훨씬 더 잘 칠 수 있다. 왜냐면 다루기 쉬운 채가 좋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볼링이라는 분이 7번 아이언이 130m 나가신대요. 근데 그 거리 늘리는 방법을 물어보셨는데 연세가 많으셔서 130밖에 안 나갈 수도 있는데 7번 아이언 130m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어차피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 건데 어쨌든 로프트가 7번 아이언 로프트가 예전에는 그냥 클래식한 그냥 그 오리지널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7번 아이언 로프트가 35도였던 과거에 저는 조금 높게 치는 거에 대한 부담이 있고 낮게 치는 거에 대한 부담이 없어서 7번 아이언 37도를 썼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이 예를 들어서 7번 아이언 32도짜리 7번 아이언 치는 사람이랑 저랑 뭐 아이언이 2클럽 차이 난다 그럼 실제는 2클럽이 아니었죠. 3클럽, 4클럽 차이 나는 거였었죠. 그래서 저는 멀리 갔어요. 그걸로 185에서 188야드까지를 봤었죠. 근데 뭐 요즘에는 7번 아이언이 34도로 나오죠. 뭐 요즘 그 블레이드 아이언들 보면 스탠다드 로프트라고 나오는 것도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트랙맨이니 무슨 뭐 이런 볼 추적 장치 같은 걸 가지고서 우리가 그 레슨을 하는 궁극적인 가장 그 원초적인 그런 문제점을 찾아가지고 하는 것 중에 그 수정하고 교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딜 로프트 치는 거예요. 로프트가 이렇게 맞는 순간에 쓰게끔 하는 거죠. 이렇게 왼손이 스쿠핑이 되거나 이런 거를 없애기 위해서 저 데이터를 보고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금 약간 로테이션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대부분이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아니면
나는 그런 것도 아닌데 거리가 안 나간다 그러면은 그 영상을 제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기회가 된다면 영상을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JJ라는 분이 왼 어깨와 턱의 분리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왼쪽 어깨, 그 골프 선수들이 가장 많이 쓰는 근육을 갖다가 봤더니 대둔근, 외복사근, 그 다음에 광배근, 이걸 많이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건 뭐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해는 좀 되게끔 이렇게 설명을 한 게 뭐냐면, 대둔근, 뭐 외복사근, 요거는 뭐 그럴듯한데, 근데 광배근은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죠? 근데 광배근은 어떻게 쓰지? 그런데 광배근에 힘 준다고 이게 되지 않아요. 그런데 광배근이 예를 들어 제가 백스윙을 했는데 이렇게 백스윙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어깨가 낮은 상태에서 백스윙을 하면 여기가 대둔근하고 약간 커넥션이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가다가 안 갈 것 같으면 이렇게 올리거든요. 그래서 턱이 달 정도로 이렇게 보세요. 자, 이렇게 들었어요. 뭐 나쁘진 않지만 이렇게 옛날에 듣는 사람들 많았죠. 지금도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백스윙 하시는 분들이 많겠죠. 이러면 커넥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낮추자는 거죠. 낮추면, 그리고 백스윙 탑에서 이게 레이드 오프 되는 사람이지, 처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어깨가 많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럼 어깨를 낮추면 얘는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분리를 하는 건데,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백스윙의 크기가 지킬 거 다 지키면 다 비슷비슷하게 한 요 정도밖에 안 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켜야 되는 게, 여기가 이렇게 좀 어쨌든 여기 가슴 쪽에 근육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여기 걸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피해서, 이 걸리니까 직접적으로 걸리는 걸 피해서 그 위로 해가지고 백스윙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깨랑 턱이 닿는 건데, 이게 왼팔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왼팔이 몸에 이렇게 붙으면 전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고도 잘 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안 돼요. 예. 그래서 이게 여기에 딱 이렇게 좀 뭐라고 그래야 되죠? 각도가 이렇게 있어야 돼요. 얘가 이렇게 좁아지면은 되게 안 좋아진다는 거죠. 또 그렇게 치면서 잘 쳤던 프로들도 있죠. 예전에 뭐 탐 레이만이라는 선수 찾아보면은 아주 대표적인 예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분리되는 거는 턱이 안 닿게 왼쪽 어깨를 낮춰라. 그러면 광배근이랑 이게 직접 연결도 돼 있고, 그리고 또 백스윙은 작아질지 모르지만 그 작은 백스윙에서 힘이 절대로 그 힘을 잃지 않는다. 뭐 이렇게 제가 그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기본기라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 팔의 스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은 제가 감각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뭐냐면 제가 공이 맞을 때 한번 보세요. 공이 맞을 때 어깨 라인 있잖아요. 어깨 라인이, 그렇죠? 옆에서 봤을 때 이 어깨 라인이, 이게 지금 그 타겟하고 나란하다고 쳤을 때 이게 이렇게 왼쪽으로 열리면 아무래도 좀 안쪽으로 칠 확률이 좀 있고요. 또 이러면서 또 배치기라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다 훅이 나기 시작하면 더 열죠. 이걸 허리를 더 쓰죠. 그럼 훅이 더 안 날 거라서, 그럼 점점 훅은 더 납니다. 그 다음에 나란하면은, 나란하지 않고 약간 오른쪽으로 본다, 그러면은 약간 우측으로 바깥쪽으로 스윙할 수 있겠죠. 근데 대부분이 이게 오른쪽을 봐가지고 바깥쪽으로 치시는 분들은 없어요. 그게 오히려 더 좋은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열리면서 오른팔은 뒤쪽에 쳐졌다 바깥쪽으로 치면서 이렇게 해서 돼지꼬리가 나거나 이제 훅병, 뭐 아니면 오른쪽으로 확 날아가 버리는 이런 거를 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깨는 나란하면 좋고, 나란하지 않은 것 중에서 약간 열려서 맞긴 하지만, 그렇지만 어깨 라인에 따라서 내가 치는 방향이 조금 좌지우지 된다. 요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어깨가, 제가 한 4, 50야드, 35야드 더 어렵다. 35야드 양잔디 타이트한 라이에서 벙커 넘어서 핀이 탁 꽂혀 있는데, 그거 이렇게 탁 공만 떠야 되는데, 라이도 그렇게 이렇게 잘 올라오는 거 아니고 숨 죽어가지고 딱 붙어 있는 양잔디에서. 근데 제가 연습도 하나도 안 하는데, 아무리 프로였어도 아무리 오래 쳤어도 감각적으로 지금 헤드 무게도 안 느껴지는 필드 레슨 첫 톨에 그런 데가 돼 있는데, 아마추어 분들이 와서 프로는 어떻게 치나 본다, 그래서 옆에서 보잖아요. 그럼 제가 얼마나 긴장되겠습니까, 그게. 그죠? 그리고 또 그거를 제가 뒷땅을 안 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뒷땅을 안 칠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내지는 뭐 탑핑을 치겠죠. 그때 제가 뒷땅을 안 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 뭐냐면은, 제가 공이 맞는 순간에 어깨를 보세요. 공이 맞는 순간에 오른쪽 어깨가 내려가면 뒷땅을 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그리고 오른쪽 어깨가 높이 있으면 뒷땅을 칠 수 있는 확률이 적다.
요거에 굉장한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생각만 하고서 거기서 치면 뒷땅 안 쳐요. 물론 약간 얇게 맞을 때는 있어도 훨씬 더 효과가 좋다는 거. 그렇다면 우리 몸은 시소 같습니다. 시소요. 시소 아시죠? 이렇게 시소. 그러면은 그건 뭐냐면 뭐 하나가 튀어나가면 뭐 하나가 들어가게 돼 있고요. 몸을 중심으로 뭐 하나가 올라가면 뭐 하나가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오른쪽이 내려가지 않았는데도 왼쪽이 올라가면 오른쪽이 내려가는 효과고요. 왼쪽이 뒤로 가지도 않았는데 오른쪽이 튀어나가면 왼쪽은 뒤로 가는 효과란 말이에요. 중심을 두고서. 그러니까는 이거를 이쪽에서 해결하는 오른쪽 어깨를 떨어지는 거 오른쪽에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왼쪽 어깨를 좀 누르는 거죠, 약간. 그러면 오른쪽 어깨가 안 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공 맞는 순간에 오른쪽 어깨가 작게 튀어나가는 사람은요, 왼쪽 어깨를 앞에다 두면 이게 못 튀어나가겠죠. 뭐 이런 식으로 시소다, 중심을 두고서 괜찮은 방법이고 알고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센서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어떤 센서냐면은 제가 어드레스를 딱 했는데 치면서 이렇게 떨어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어드레스를 딱 했는데 오른쪽 어깨에 센서는 아니지만 눈이 여기 달렸어요. 그래서 공과의 거리를 재잖아요. 공과의 거리가 백스윙 때 멀어지지만 어드레스 때 거를 잘 기억했다가 어드레스 때 위치보다 어드레스 때 볼과의 간격보다 가까워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이쪽에다가 눈이 달렸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본다라는 상상을 하면서 하면은 이게 떨어지는 게 많이 없어지겠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스윙하는데 이제 아까 제가 설명하려고 했던 그 센서라는 게 그게 뭐냐면 우리가 공 치는데 손의 감각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죠? 손의 감각이 굉장히 좋은데 이런 감각적인 것들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감각을 죽이고 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감각을 잘 이용하는 거죠. 퍼터 할 때 보면 집게 그립 잡을 때 보면 이렇게도 잡고 뭐 이렇게도 잡고 뭐 여러 가지 잡는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가 굉장히 감각적으로 훌륭하거든요. 이걸 쓰자는 거죠. 그냥 어쩔 수 없어요. 그거 쓰는 거죠.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공 치는데 오른손 안 쓸 수 없죠. 이번에 타이거 우즈가 제네시스 오픈에서 치는 거 보면 손을 조금 많이 쓰더라고요. 네, 손을. 근데 유심히 보셨는지 모르겠고 그게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도 많이 보다 보니까는 정말 이제 제가 뭐 그 타이거 우즈 뭐 제 주제에 무슨 선생도 아니고 그렇지만 어쨌든 저도 이제 보니까요. 볼 수는 있잖아요. 봤는데 손을 이렇게 꽉 잡고서 좀 컨트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다리가 아파서 그런가 하는 생각과 또 하나는 이제 얼마 안 남은 그 타이거 선수의 그런 그 스태미너나 여러 가지 이런 피지컬적인 그 컨디션으로 지금 PGA 투어에서 어쨌든 좀 잘 치려면 조금 더 이제 그렇게 해서라도 다리를 안 쓰면서라도 손을 좀 이용해서라도 공을 좀 컨트롤 하려고 그러는 게 좀 보였어요. 예전에는 조금 더 헤드 무게로 치고 좀 팔도 쭉쭉 늘어나는 기분이 있었다면, 그러니까 손 안 쓸 수 없죠. 쓰는 거죠. 근데 제가 그 감각적인 게 손이 너무 뛰어나고 다른 이런 때 감각 없잖아요, 사실 잘. 근데 이제 공 칠 때 스윙할 때 제가 센서를 하나 달아드리고 싶은 데가 어디냐면 왼쪽 어깨예요. 여기 왼쪽 어깨에 센서를 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제가 공 맞는 순간에 왼쪽 어깨가 이렇게 되면은 잘 된 걸까요? 이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나 잘못됐다. 그런데 이렇게 치는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그 선수들이 다 잘못 쳤냐, 넌 걔보다 잘 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선수들도 그거 싫어할걸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는 게 이렇게 가까워지고 좁아지는 게 좋지 않죠. 그래서 여기에 센서가 있어가지고 이 센서로 내가 스윙하는 동안 얘가 올라가는지 아니면 뒤로 빠지는지 아니면은 이게 눌려 있는지 아니면 앞에 있는지 이런 거를 이제 감각적으로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내 스윙에 어떻게 보면은 물론 채는 손에 매달려 있지만 이 손과 채는 또 팔에 달려 있고 팔은 또 이제 어깨에 매달려 있고 어깨는 몸에 매달려 있지만 몸으로 그냥 이 채를 이렇게 흔들 수는 없어요. 그렇게 되면 자꾸 이게 몸에 붙으니까. 그래서 왼쪽 어깨의 이쪽 부분이 머리는 움직여도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머리를 고정시킬 필요가 없어요. 머리를 고정시킨다고 해서 공이 잘 맞지 않습니다. 절대로. 오히려 머리를 고정시키기 때문에 이런 스윙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머리만 움직이세요. 다만 나중에 그게 숙달돼가지고 조금 빠르게 움직이게 되면 머리는 고정이 점점 된다는 거. 그래서 머리가 안 움직이는 것보다는 왼쪽 어깨가 얼마나 움직이는가. 공 맞는 순간에 난 왼쪽 어깨가 이 뒤쪽으로 빠지는지 올라가는지 아니면 밀고 나가는지 열리는지 요게 이제 암스윙을 잘하고 난 다음에 내 몸에 딱
그 장착을 시켜서 하면 가장 좋은 것이고, 그래서 왼쪽 어깨하고 오른 팔꿈치랑 좀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오른 팔꿈치 뒤로 빠지고 왼쪽 어깨 올라가고, 이래서 이게 멀어지면은 망한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이제 얘기를 했고요. 오늘은 일단 뭐 기초적인 것보다는 이제 좀 알면 좋을 것들을 설명드리고, 또 지난번에 질문하셨던 분들 걸 하는데, 더 구체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좋겠어요. 물론 글로 그걸 굳이 뭐 설명하자 그러면은 조금 번거로울 수 있지만, 아니, 골프 잘 치는 거를 해소할 수 있고, 골프 잘 치는 거에 대해서 노력한다고 생각하면은 그게 별거 아닌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정도 노력은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제가 설명드린 것 중에 센서, 왼쪽 어깨, 여기에 포커스를 공치는 애네, 왼쪽 어깨가 어떻게 되는 걸 잘 보시고, 예. 그리고 공을 좀 쳐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다른 것들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암스윙을 지난번에 했던 거를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 왼쪽 어깨를 좀 신경을 쓰시면 좋겠어요. 왼쪽 어깨는 어디가 가장 좋으냐? 너무 올라가지 않고 왼쪽 어깨가 좁아지지 않고 긴 상태에서 낮을수록 좋습니다. 뒤로 빠지는 거는 나중 문제고 지금은 지키셔야 됩니다.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올려주시면 제가 또 그 오늘처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